자, 오늘 53번부터 또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풀어놓은 친구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풀어놓은 친구도 있죠. 어쨌든 문장을 제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석한 걸 갖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The White House. 화이트 하우스는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백악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미국의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을 영어로 표현하면 화이트 하우스예요. 그래서 백악관이라는 얘기는 백이 우리 흰 백자를 써서 우리는 화이트 하우스를 백악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White House is the only the place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된 거지. 백악관은 이다, 비동사는 이다라는 뜻이니까 뭐이다? place, 그 장소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 보면 지금 제가 관계부사라는 걸 적었어요. 자, 관계부사는 어제 우리가 수업했을 때 관계대명사와 좀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데 비슷한 느낌은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는 모두 왼쪽에 있는 여기 선행사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했던 걸 잠깐 볼까요? 관계대명사는 똑같이 주어를 설명해 준다라고 했죠. 또 위에 올라가면 주어를 설명해 준다, 목적어를 설명해 준다는 표현을 썼죠. 목적어를, 주어를. 이 얘기는 주어를 설명해 준다는 얘기는 이 관계대명사가 왼쪽에 있는 선행사를 설명해 주는데 이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없다 그랬죠? 이렇게 주어가 없을 때는 이거를 주어를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설명해 주고 이것처럼 you can drive 다음에 여기는 목적어가 없죠. 이게 목적어 자리가 원래 카 자리가 여기 와야 될 자리죠. 즉 목적어를 역할을 할 때는 이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즉 주어를 설명해 준다, 목적어를 설명해 준다. 주어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란 말과도 똑같아요.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오늘 배우는 관계부사는 이거랑 달라요. 얘들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요. 그 차이가 좀 다릅니다. 해석한다는 건 똑같은데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지만 관계부사는 뒤에 주어와 필요하다면 목적어까지 다 와야 돼요. 완벽한 문장을 볼 때 쓸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 The U.S. President의 주어죠. 미국의 대통령이 lived 살았다라고 합니다. 즉 미국의 대통령이 살았다가 아니라 사는 현재 시제를 쓴 걸 잘 보세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진 것들. 지금도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할 때만 쓰는 게 현재 시제죠. 그래서 화이트하우스는 어떤 장소냐면 대통령이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바이든이 살고 있겠죠.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다? 화이트하우스다가 됩니다. 여기 먼저 관계 부사를 쓴 거 잘 보세요. 그러고 나도 뭐가 나오냐면 조지 워싱턴이 나오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이 이다. The only one. 즉 유일한 한 명이란 얘기는 유일한 여기 대통령을 받고 있어요.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얘도 관계대명사예요. 아까 위에도 올려서 봤지만 얘하고의 차이는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는 오른쪽에 얘는 뭐가 없죠? 동사밖에 없죠. 얘는 뭐가 없어요. 여기에 와야 될 주어가 없죠. 원래는 또 the only one이 요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요 자리에 와서 지난번 했던 것처럼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와야지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대통령이 거기에 살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래는 여기 와야 될 자리를 뺀 거예요. 빼고 이렇게 원래 여기 있는 걸 앞으로 빼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뺀 이유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주어와 is라는 동사와 그 다음에 the only one 보호 역할을 똑같이 또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원래 있던 자리고 또 여기도 원래 있던 자리인데
두 가지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한 군데만 쓴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용구예요. 이렇게 두 개 있었죠?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생략을 했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유일한 대통령인데 거기에 살았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문장을 읽다가 보면 이 문장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 지금 해석했던 요 문장이 원문을 그대로 갖고 온 거 맞는데 이 문장이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부정문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여기 문장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didn't live 거기에 살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 와싱턴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책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거 원본과 약간 좀 원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어쨌든 원래 뜻은 거기에 살지 않았었던 유일한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다라고 해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거기에 살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쓰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it was being built 이거 진행 수동태라고 하죠. 비동사 다음에 무조건 being을 씁니다. 그리고 pp를 쓰면 주어가 지어짐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악관을 얘기하겠죠. 이시 화이트 하우스 그것이 지어짐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뜻으로 쓰는 진행 수동태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while이라는 게 참 특이한데 뒤에도 during과 여기 while의 차이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문장 두 개가 나왔는데 보세요 한번. while은 해석이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뭐하는 동안에. 그럼 얘는 뒤에 주어 동사를 써야 되고 during도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뭐뭐하는 동안인데 특이한 건 뒤에 명사를 써야 돼요. 그게 달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뜻인데 주어 동사를 써야 되고 여기는 명사를 써야 돼. 볼 거예요 한번. while 다음에 he was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나왔잖아요. 그가 대통령이었는 동안에 라는 뜻으로 쓰고 이것도 보세요. while 다음에 during 다음에 the war of 1812 1812년 그죠? 그러니까 12년에 1912년에 전쟁 동안에 라는 뜻이니까 똑같은 동안이지만 뒤에 명사를 쓰고 뒤에 주어 동사 쓴 게 달라요. 여기서 만약에 시험에서 요 자리에 during을 쓰고 요 자리에 while을 쓰면 틀리다라는 걸 고를 줄 아셔야 돼요.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이건 요걸 보면 아시겠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대통령인 동안에 지어지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살지 않았던 유일한 대통령이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제는 이것도 사실은 is가 아니라 이것도 was로 바꿔야 되지 않나. 과거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수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를 푸는 데 문제가 없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존 아담스 and his family가 나오죠. 아담스와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워싱턴 다음에 이 존 아담스가 그 다음 대통령이 됐나 보죠. 이 가족들은 were였었습니다. 드디어 the first가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거 보이죠? 요즘 우리가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휴교하기 전까지 배웠던 게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었어요. 그죠? 그걸 잘 기억하면 이번에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 어려운 말로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에요. 해석은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 있는 the first라는 명사를 꾸며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첫 번째였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the first, 즉 뭐뭐 하는 의미로 써서 왼쪽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림이에요. 거기에 사는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들은 아담스와 그의 가족들은 시작했죠. living there, 거기에 사는 걸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네요. 1800년 11월 달 1800년이니까 무려
200년이 지났네요. 200년 이상이 지났네요. 200년 이상 지난 거네요. 200년 참 근데 200년이 멀게 느껴지나요? 근데 또 그렇게 숫자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200년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듀링이죠. 1812년 전쟁 동안에 그 영국이 burn the White House 그 백악관을 불태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과 영국은 전쟁한 거 알고 있죠. 미국이 결국은 영국을 이겨서 독립했지만 원래는 웃기는 건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지들이 한 다음에도 다시 또 영국과 싸워요. 영국이 식민지를 했다가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도 브리티시 영국입니다. 영국이 전쟁하는 동안에 화이트하우스를 불태워 버렸어요.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After America 미국이 이겼죠. That war 그 전쟁에서 이긴 후에 after 접속사 the 62 rooms of the White House 즉 백악관의 62개 방들이 또 중요한 거 여기 보면 비동사 were를 썼죠. 이 were는 house가 주어가 아니라 rooms가 주어인 걸 알 수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에 was를 쓰면 틀리겠죠. 어떤 친구들은 여기 화이트 하우스가 단수니까 was를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어가 화이트 하우스가 아니라 rooms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 하우스의 62개의 방이 reveal 또 수동태를 썼네요. reveal 지어짐을 당했습니다가 됩니다. 그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은 made much bigger 더 커졌습니다. 이것도 또 수동태예요. 그것이 더 크게 만들어졌습니다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much란 단어예요. much는 사실은 much, even, far 얘네들은 다 비교급을 강조해요. 해석은 훨씬이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이렇게 비교급을 써줘요. ER을 쓰죠. 근데 특이한 건 very는 절대 비교급을 강조하지 못하고 얘는 오직 원급만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원급이라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very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매우 큰 이렇게 비교는 되지만 very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어요. 비교급을 강조하려면 much나 even이나 far가 나와야 돼요. 얘네들은 특이한 건 해석이 다 훨씬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52년에까지 화이트하우스는 132개의 방이 지어졌대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시대 이건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매일을 나타내는 단어는 everyday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every와 each는 특이한 게 뭐냐면 뒤에 반드시 단수명사를 써야 돼요. 이것도 보세요. each 다음에 s가 없죠. 해석은 복수로 하는데 이게 each와 every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하우스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동쪽 방을 볼 수 있고 그들은 스테이트 다이닝룸, 스테이트 다이닝룸이니까 대명사로 썼죠. 그냥 거실을 스테이트가 원래 어떤 주라는 얘기인데 그 나라는 표현도 돼요. 그냥 화이트하우스를 그냥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썼나 봐요. 그것에 거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컨드 플로어 2층은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또 왔죠. where 관계부사. 그것이 where 어디냐면 바로 오늘날의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또 관계부사. 완전한 문장 보이죠. 오늘날의 대통령 그의 가족들 주어 동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살 수가 없어요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 where가 나오면 특이한 건 원래 여기서는 that 다음에 place를 써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요거랑 달리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거 볼게요 한번. 여기 또 place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자면 지금 원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생략한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where가 나오면 왼쪽에 place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대통령과 사는 집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92년까지 백악관의 방은 100개가 넘었다. 52년까지 맞죠? 52년까지 100개 맞죠? 132개. 백악관 건립 당시 대통령 워싱턴이었다. 맞죠? 아까 있었던 동안에 있었고 영국과의 전쟁 후 백악관은 하얗게 칠해졌다. 하얗게 칠해졌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물론 그런 내용이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갖다가 적용하시면 안 되겠죠. 대통령과 가족들은 2층에 거주했다 맞았고 최초로 백악관에 거주한 대통령 아담스였다. 요거도 다 맞았죠. 지금 요거는 하얀색 나왔지 않습니다. 답 그래서 3번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4번 비듬이 생기는 원인으로 다음 그런 없되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 나오죠. Dead love 비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 써드리죠. 비듬은 사실은 dead 죽은 피부입니다. 자, dead는 형용사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동사 die가 있죠. die의 과거형 died가 있는데 얘네들은 동사하고 형용사예요. 이 자리에 died를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스킨을 꾸며주는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죽은 스킨이 피부가 비듬이다. 그 피부는 fall off 떨어집니다. off이라는 단어는 멀어지는 느낌으로 쓰면 돼요. 무조건 떨어지다라고 하지 말고 이 왼쪽에 있는 명사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피부가 떨어져서 멀어지죠. 그러니까 off를 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 통으로 떨어지다라고 하면 기억합니다. 피부가 떨어지죠. 자연스럽게 as old cell, 즉 오래된 세포겠죠. 오래된 세포가 또 수동태입니다. changed into new ones. 여기 대명사 once는 여기는 세포를 대신 받고 있습니다. 세포를. 그래서 once는 이 세포가 복수기 때문에 once인 복수를 쓰는 거예요. 이 자리에 대물 쓰면 안 됩니다. 이건 대명사라고 그러고 이걸 부정대명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대명사는 바로 여기 있는 대명사를 그대로 받을 때, 이 명사를 받을 때 대명사라고 그러고 부정대명사는 여기 있는 종류와 같은 것만 받을 때 쓰는 걸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다르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세포들이 새로운 세포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피부입니다. 그 피부죠. 그러나 그것은 아마 떨어집니다. 뭐하 전에 그것이 should 그렇게 돼야 되겠죠. 즉 여기 보면 should 다음에는 사실은 changed 여기 다 엄밀히 따지면 should be should be 이런 것들 changed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게 요걸 생략해 버린 거예요. 요것만 있어도 되니까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변하기 전에도 아마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this is common 이것은 일반적입니다. as you enter 즉 네가 들어갑니다. 너의 10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너의 몸이 시작합니다. 뭐가 시작해요? change. 우리가 배운 게 드디어 나왔네요. 명사정법 할 때 여기서는 시작합니다. 뭘 시작합니다. 바뀌는 것.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명사적 용법이라 그랬죠. 뭐뭐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변하는 것을 너의 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의 10대가 네가 10대가 됩니다. as니까 했을 때 이것은 일반적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10대가 되고 네 몸이 변하기 시작하면 비듬이 나는 건 이상하지 않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듬은 또한 comes from 옵니다. 샴푸에서 오는데 특이하죠. 왜 올까요? 바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left라는 동사를 기억하세요. left는 leave라는 동사 있죠. leave라는 여기는 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leav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여기 보면 남기다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leave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leave. 아시겠죠? leave는 남기다는 뜻이죠. 그러면 과거 분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과거 분사는 형용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형용사는 뭐 하죠? 명사를 수식해요. 그럼 얘가 여기 있는 샴푸를 수식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left는 샴푸가 수동으로 과거 분사는 수동으로 수식하기 때문에 명사를 수동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겨진 샴푸가 됩니다. 네 머리카락에 남겨진 샴푸도 뭐가 되는 거예요? 비듬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스 또 뭐도 되냐? 보스 A, N, B가 나오죠. 여기 A와 B가 되고 보스가 나오면 색깔을 칠해볼게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걱정, 이 걱정 두 가지가 can 일으킵니다. 비듬을 역시나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비듬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문장이 그걸 또 부가적인 설명을 해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나을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려운 거 나오는데 itch는 동사로 명사로는 가려움인데 동사로는 가렵다, 근질근질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머리카락이
exam time, 시험 기간 동안에 가렵니? 라고 묻잖아요. 그거 묻고 있죠. 왜 이거랑 얘기가 관계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래서 공기가 건조할 때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샴푸가 머리카락에 남았을 때, 사춘기, 이건 다 나와 있었어요. 이 답은 1번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